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 가장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배경. 오늘 푸틴 대통령이 그저께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측에 튀르키예에 있는 이스탄불에서 그 협상을 하자, 회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겨 지금 4년째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양쪽의 어떤 전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통령의 어떤 지정학 인식이 사실은 이 전쟁의 장기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략 20% 정도의 영토를 지금 병합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점령한 4개 지역을 러시아의 헌법에 러시아 영토로 공식적으로 명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만약에 협상 국면에 따라서 영토를 일부 양보를 하거나 러시아가 점령했던 땅을 되돌려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절대로 상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전망이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사실은 1991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됐죠. 그때 저도 그 직후에 러시아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뭔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지면 항상 던지는 질문이 2개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냐? 과연 러시아인이 누구냐? 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 그 다음 미래에 대한 불안. 마찬가지로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도 러시아인들은 상당히 혼란에 빠졌죠. 자본주의, 그 다음에 서방식 민주주의를 도입은 했습니다만 그것들을 실행해 본 적이 없는 러시아가 과연 착실하게 그러한 식으로 서방의 이론이 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그때에 러시아에서 크게 각광받던 바로 학문이 지정학이라는 건데요.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유라시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문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들. 러시아는 유럽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러시아는 한마디로 유라시아라고 하는 제3의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 논쟁들을 불러일으켰고요. 현재 푸틴의 어떤 지정학 인식이 바로 이 유라시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유라시아의 연결 고리 안에 바로 이 알렉산드르 두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르 두긴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사상가, 지정학 전문가인데요. 지정학 학자가 푸틴의 사상적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두긴과 푸틴이 직접 만난 적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정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드르 두긴은 이미 사라졌던 유라시아주의를 현대 푸틴 정치와 연결시켜서 러시아가 생존하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들을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1997년에 자신의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한 러시아의 생존 전략에 대한 지정학 책을 발간하는데, 그것이 유명한 지정학의 기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러시아의 지금 현재도 합동군사참모대학의 교재로 사용할 정도로 군인들의 지정학 인식을 위한 기본 텍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의 외교 안보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 속에 이 알렉산드르 두긴의 지정학의 기초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합니다. 러시아의 지정학, 특히 유라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독일의 이 칼 하우스호퍼라고 해서 유명한 독일의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칼 하우스호퍼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지정학 인식이 바로 나치 독일, 히틀러의 지정학, 팽창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두긴 그리고 알렉산드르 두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정학 인식이 이 칼 하우스호퍼의 리벤스라움, 즉 생존권이라고 하는 기본 핵심 이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냐면 국가도 하나의 유기체라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리벤스바움, 즉 라움, 즉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생물처럼 국가도 살기 위해서는 생존권이 확보돼야 되고 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팽창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연구를 한 결과는 푸틴 대통령은 이미 25년을 대통령을 하면서 결국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대전략 하에서 결국에는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그것이 하나가 다극화, 즉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극 세계 질서는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약화되고 있고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점점 강대국 몇 개의 나라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면서 때로는 갈등하지만 합의 타협하면서 나가는 다극화 세계. 두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 러시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sphere of influence, 세력권으로서 드러나야 된다. 그 세력권은 어디냐? 1차적으로는 제정 러시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의 주변 소련 공간들, 구소련 공간들이죠.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지역들을 모두 포괄하는 이 구소련 공간을 러시아의 1차 세력권으로 하고 이 세력권 안에서는 러시아가 그 영토를 완전히 점령하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무조건 극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입장과 이해에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추종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 문명 공간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이 두 가지, 다극화 세계질서 확립 그리고 러시아 세력권 확보, 이 두 가지가 푸틴 러시아의 대전략이고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는 세계를 일단은 다극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결코 변할 관계가 아니다. 왜냐? 러시아의 지정학에서는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파병까지 하고 러시아 혈맹으로 등장한 북한은 러시아의 푸틴이 그리고 있는 다극 세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극화 그리고 세력권을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그렇게 단기적이고 전술적 차원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러시아는 세력권 확보를 위해서 적대 세력과 뭔가 국경을 주변으로 한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이거로서의 북한의 입장이 다시 중요해졌죠. 러시아는 해양으로 나가는 출구가 이제 태평양밖에 없습니다. 그 길목에 누가 있어요? 북한이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과의 관계도 기존 30년의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